안녕하세요. 저희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협심증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관상동맥 시술을 받으신 60대 초반의 환자분께서 관상동맥 시술 이후에도 통증을 느끼시고 가슴 통증이나 증상이 가벼워지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인지,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 한의원에서 2~3개월 치료를 받으시고 이 환자분께서 증상이 상당히 경감해지셨고 매우 만족해 하시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러한 증상을 해결해 드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이후에 왜 증상이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와 같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와 같은 관상동맥이 이와 같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이와 같이 관상동맥이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좁아진 관상동맥이 있는 부위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는데, 받으셨고 나서도 증상이 해소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남아있거나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원인을 해석하는 그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마다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두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보통 스텐트를 시술을 받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무엇인가 치료 방법이 완전하지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환자분께서 이와 같이 관상동맥이 넓어지는 결과를 얻으셨긴 얻으셨지만, 또 사진을 찍어보거나 뭐 혈관 조영술이나 CT를 해보거나 해도 혈관이 넓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언가 이 시술 자체에서 좀 그 불완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원인을 또 다르게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이와 같이 심장의 관상동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자면, 이 관상동맥이 이 심장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큰 줄기가 있고 또 왼쪽으로 나가는 큰 줄기가 있는데, 이 왼쪽으로 나가는 큰 줄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옆으로 횡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관상동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상동맥이 이와 같이 세 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관상동맥의 큰 줄거리에서 나오는 이 곁가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곁가지, 여기 곁가지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곁가지에서 많이 분질을 해가지고 세밀하게 미세한 여러 같은 이 관상동맥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CT나 MRI로서는 이와 같이 미세하게 뻗어 있는 관상동맥은 잘 확인하실 수가 없다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스텐트 시술을 받은 부위, 이와 같이 굵은 혈관에서는 보통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게 되고요. 이 시술을 받은 부위에서는 문제없이 혈류가 잘 통하고 있는데, 지금 이 CT나 MRI 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미세혈관에서는 치료되지 않고 좁아져 있는 부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보실까요? 자, 이 미세혈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혈관이 좁아진 현상이.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받는 부위에서는 이와 같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나,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잔뿌리가 많이 있고 잔줄기가 많이 이렇게 이제 격가지로 뻗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위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들께 치료를 해드리면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만족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치료해드리는 방법은 어떤 관상동맥의 특정한 부위를 저희가 치료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상동맥의 어떠한 특정한 부위를 찝어서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 자체, 이 심장 자체를 건강하게 해드리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혈관 자체에서 우리가 미세하게 이
관상동맥이 맥혀진 부분을 미세하게 이렇게 뚫어드림으로써 혈류 자체가 종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뭐 하루아침에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던 것이 뻥 뚫린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관상동맥이 건강해지고 관상동맥이 건강해지면서 이 좁아져 있던 혈관이 점점 더 조금씩 넓어지는 이러한 경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상동맥이 정상적인 상태인데 왜 그러면은 관상동맥이 이와 같이 맥히게 되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원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관상동맥이 맥히게 되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이거나 남성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관상동맥의 기능이 나빠지시게 되고 관상동맥이 좁아진다 하는 원인을 저희가 여기 나열을 해드리는데요. 뭐 익숙하게 잘 아실 겁니다. 뭐 그중에서 당뇨병도 있고 지질대사 이상이라는 건 뭐 고지혈증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흡연 이런 뭐 고혈압 이거는 다 아시고 계신 부분이죠. 뭐 인슐린 저항성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뭐 콩팥질환이나 비만 다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관상동맥이 미세하게 손상을 받거나 관상동맥의 내막이 손상을 받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시게 되기 때문에 기능이 나빠지시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상동맥의 내막이 기능이 나빠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와 같은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관상동맥의 내막에 생기신 것이고요. 이러한 내막에 생긴 어떠한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 것이냐. 자, 이와 같이 관상동맥이 최종적으로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와 같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그 원인은 어떤 분들은 뭐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고 그래서 지방질이 여기서 쌓여서 지금 이 관상동맥 플라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질이 쌓여서 플라크가 형성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플라크가 이 혈관 내에 형성되는 원인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의 당뇨병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부분은 환자분께서 다 지금 아마 알고 계시는 부분도 많고 뭐 이와 같은 부분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환자분들과 일반인 분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중금속 부분이 가장 이제 환자분들께서 조금 소홀히 하시고 뭐 좀 저희가 중금속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뭐 중시되어야 될 부분이고 가장 문제점으로 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이와 같이 관상동맥의 내막에 플라크가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지방이 쌓이시게 되는 원인은 이 지방이 괜히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언가 관상동맥의 내막, 이 관상동맥 내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막 부위에 뭔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 손상 입은 것을 복구하기 위한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복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와 같이 플라크가 형성되는 안 좋은 결과를 유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뭐 혈관 확장제를 드리거나 이러한 방법을 치료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혈관 확장제를 많이 사용하지만 저희는 이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혈관 내막을 손상시켰던 이와 같은 이 원인되는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해드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기저질환을 해결을 해드리는 거고 저희 한의원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해결을 해드리는 건 요 중금속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을 전문가들도 요거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한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중금속이 우리가 심장의
관상동맥 기능을 나쁘게 하고 결과적으로 협심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중금속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자,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셨던 이 60대 초반의 환자분께서는 스텐트 시술을 받고 나서도 통증이 계속 되셨는데 약 2, 3개월 저희 한의원 치료받으시고 통증이 많이 해소되시고 많이 경감됐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한 원인은 저희가 어떤 진통제를 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저희는 이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해드리고 또한 혈관이 내막에 손상을 주고 그 결과로서 플라크가 형성됐던 그 뿌리에 있는 원인, 그 근저에 있는 원인을 저희가 제거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요 중금속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이나 조금 그 일반인들께서는 좀 또는 뭐 전문가분들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중금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중금속을 해독함으로써 관상동맥이 굉장히 건강해진다. 이와 같은 결론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환자분이 복진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앞진, 타진, 시진, 망진 등을 통해서 세밀하게 의사의 손끝으로 세밀하게 관찰하는 부분인데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심장이 지금 안 좋은데 이 심장이 안 좋은데 왜 복부를 만져보느냐 그러는데, 자, 복부에서는 우리가 심장의 관상동맥의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 근저에 있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이 환자분의 복부에는 이 하복부에 이와 같이 압통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하복부에 압통이 많이 존재할 때 뭐 장염이 있을 수도 있고 변비가 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이 환자분의 경우에서는 이와 같이 복부에 압통이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는 독소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복부에 존재하고 있는 이 독소를 저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외에 적합한 여러 가지 한약제를 저희가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중시하는 모발 중금속 검사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금속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환자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 수은이 상당히 많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납 어떻습니까? 납도 상당히 꽤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자, 카드뮴 어떻습니까? 자, 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수은, 비소 어떻습니까? 자, 알루미늄, 비소 어떻습니까? 역시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환자분의 경우에 독소가 많이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 그러면은 중금속이 갖가지 여러 가지 중금속, 자, 수은, 납,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환자분을 치료해 드렸을 때 해드리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와 같이 많이 존재하는 중금속을 저희가 해독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금속이 해독됨으로써 혈관 스스로가 건강해지시는 이러한 경과를 밟게 되는 것이고, 또 환자분께서 증상이 점점 더 해소되시는 경과를 밟게 되는 것이죠. 자, 협심증 증상이 없어졌다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관상동맥이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환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관상동맥에 손상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족력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또는 뭐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근저에서 그 가장 뿌럭지되는 부분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중금속이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중금속 해독을 한다면은 이 중금속 해독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께서 많이 증상이 경감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협심증 자체가 좋아지는 우리가 관상동맥이 건강해지시면은 협심증이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상동맥이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저희가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환자분께서 많이 만족하고 계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6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의 예를 살펴보면서 관상동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협심증을 호전되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협심증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고통이나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일반적인 병원과는 달리 자연요법으로 협심증을 건강하게 해드리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의 자연요법을 저희는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